어머니,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엄마, 잠깐만 애 좀 봐줘요. 금방 다녀올게요. 안녕하세요. 인생 이막입니다. 오늘은 한 노인이 어떻게 손주 육아를 떠맡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과 감정이 쌓였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춘자 할머니는 올해로 칠순을 맞았습니다. 자식들을 다 키우고 이제 편안한 노후를 보내려 했었죠.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노래교실도 가고 가끔 여행도 다니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손주 돌봐주셔야죠. 솔직히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첫 손주니까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갓난아기 때는 조그만 손을 쥐어주면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었죠. 뒤뚱뒤뚱 걸어 다닐 때는 한 발 한 발이 기적 같았습니다. 하지만 춘자 할머니는 손주를 키우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맞벌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보내긴 아직 이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춘자 할머니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하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키웠잖아. 손주는 안 돼? 그렇게 그녀는 다시 육아 전쟁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그녀 방식대로 손주를 돌봤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키워요. 밥은 왜 이렇게 뜨겁게 주세요? 식혀서 줘야죠. 요즘은 흰쌀밥보다 잡곡밥이 좋아요. 엄마, TV 좀 줄여요. 애한테 안 좋다니까. 춘자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이들 이렇게 키웠어. 다 건강하게 컸잖아. 그러자 며느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달라요. 어머니.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은 내 자식들을 키울 때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쫓아다녀야 했고 밥을 먹이려면 진땀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소파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퇴근해서 들어왔죠. 어머니, 애는요? 미안하다. 잠깐 눈 좀 붙였어. 어머니가 애를 돌봐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무시면 어떡해요? 춘자 할머니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린이집 보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나는 진짜 짐이 된 걸까?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지? 손주를 보는 게 행복한 줄만 알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서러운 걸까? 춘자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황혼 육아란 이렇게 외로운 것이었나?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손주가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죠. 손주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착한 우리 강아지, 할머니랑 밥 먹자.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다급하게 뛰어오더니 춘자 할머니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애한테 그렇게 음식을 강요하면 안 돼요. 요즘은 자율식이라고 아이가 스스로 먹고 싶을 때 먹게 해야 해요. 춘자 할머니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강요? 내가 지금 애 밥 먹이는 것도 강요야. 어머니 방식은 옛날 방식이에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라. 난 이제 몰라. 춘자 할머니는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도 폭발해버렸죠. 솔직히 어머니가 진짜 손주 봐주고 싶긴 한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예요? 춘자 할머니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솔직히 어머니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짜증내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40년 동안 참고 살았던 감정이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래. 나는 원해서 하는 거 아니다. 나는 강제로 하는 거야. 어머니, 그러니까 그럴 거면 맞지를 말지 그랬어요. 뭐라고? 차라리 어린이집에 맡기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춘자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손에 있던 컵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컵이 부서지면서 바닥에 물이 튀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해서 춘자 할머니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 그래, 알았다. 내가 키워라. 이 집에서 나는 가사도우미일 뿐이었구나. 춘자 할머니는 온몸이 쑤셔서 한 걸음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결혼하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배우진 못했어도 남편을 내조하고 아들을 키우고 한 번도 욕심을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도 한 번도 내 몸이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도 묵묵히 간병했고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춘자 할머니는 어머니, 빨래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저희 오늘 야근인데 저녁도 좀. 어머니, 목욕도 좀 시켜주세요. 춘자 할머니는 하루 종일 청소하고 밥하고 애 보고 설거지하고 빨래도 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팠죠. 어머니, 제발 제대로 좀 해주세요. 내가 애 키우는 기계냐? 나는 니들 부부의 가사도우미가 아니야. 그날 춘자 할머니는 며느리와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40년 넘게 가정을 지키며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주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가족인데. 그래, 힘들다. 그럼 내가 해. 어머니도 어차피 혼자 계실 텐데 손주랑 지내면 좋잖아요? 어머니도 참 애초에 이렇게 키울 거면 맞지를 말았어야죠. 그 순간 춘자 할머니는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뭐, 너희가 부탁했지 내가 키워준다고 했니? 그래, 너희한테 나는 그냥 공짜로 부려먹을 늙은이일 뿐이었지. 내가 나가면 될까? 며느리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차라리 그러세요. 그날 밤 춘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과의 갈등이 터진 후 춘자 할머니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져 버렸죠. 나는 내 인생을 다 바쳤다. 그런데 남은 것은 가사도우미 취급인가? 춘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결심하지 못했던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냥 사라지자. 내가 없으면 이 집은 어떻게 될까? 며느리는? 아들은? 내 강아지는? 춘자 할머니는 이런 걱정이 앞섰지만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자 할머니는 짐을 챙겼습니다.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제부터는 혼자만의 삶을 살 것이니까 옷 몇 벌, 모아둔 돈,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 통장을 꺼내보았죠. 이 돈이면 어디든 갈 수 있겠지. 춘자 할머니는 아들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없다. 너희는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그녀는 떠났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고향 근처의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을 하나 구했죠. 아침에는 늦잠을 자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며 산책을 하며 좋아하는 꽃들을 구경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손주 밥을 챙길 필요도 며느리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춘자 할머니는 이제야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자유라는 거구나. 그런데 여보세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손주가 할머니를 찾고 있어. 춘자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제 없다고 했잖아.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알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니? 춘자 할머니는 핸드폰을 끄고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에 좋아하는 꽃들이 있었죠. 나는 외로워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리고 춘자 할머니는 다시는 아들네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란 뭘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나이 들어 늙으면 가족의 짐이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생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춘자 할머니처럼 떠나겠습니까?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부디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인생 이막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곧 다시 만나요.